요즘 임플란트를 너무 권하는 사회가 돼버려서요. 자기 치아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쉽게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임플란트가 그렇게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한 10년 전 논문에 의하면은 자연 치아 하나 가치가 무려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빠진 치아를요, 방치하시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원장님께서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임플란트는 어떤 시술인가요? 네, 임플란트라고 하는 건요, 많은 분들 요즘 임플란트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치아가 빠지게 되는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아 자체가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이가 흔들거려서 결국은 잇몸뼈가 녹아서 이가 빠지시게 되는 분,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빠지시게 되는 분들의 치아를 대체하는 것도 임플란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충치가 심해서 치아가 빠지게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하고요. 그리고 사고라든가 부딪혀서 치아가 부러져서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치아가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선천적으로도 치아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치는 있었는데 영구치가 나지 않은 분들,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치아를 대체하는 잇몸뼈에 티타늄 고정물을 심어서 치아를 대체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저서의 제2장이 임플란트 절대 하지 마세요 입니다. 어떤 의미로 임플란트를 추천하시지 않는 건가요? 임플란트는요, 좋은 치료입니다. 정말 좋은 치료예요. 임플란트가 나온 지가 이미 50년이 넘었지만, 임플란트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치아와 치아를 깎아서 이를 씌우는 보철 치료라든가 아니면 틀니를 써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 틀니를 써보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그 틀니가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가 또 치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속담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또 틀니도 치아를 대체할 만한 그 기능이 채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거의 자기 치아의 8, 90% 정도 기능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임플란트를 너무 권하는 사회가 돼버려서요. 자기 치아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쉽게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분들도 본인이 이가 좋지 않으신 거를 아시면서 그냥 쓰는 데까지 쓰다가 나중에 임플란트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임플란트가 그렇게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예를 말씀드리면 자기 치아보다 씹는 기능도 떨어지지만 씹는 맛도 떨어집니다. 씹는 기능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음식은요, 씹는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마다 딱딱해서 맛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아삭아삭한 이런 식감들을 느껴야 맛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이와 같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맛을 못 느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임플란트 치료 후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평생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관리가 안 되시면은 한 10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한 10년 전 논문에 의하면은 자연 치아 하나 가치가 무려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외부에서도 강의를 드릴 때 아무래도 이제 치아에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 좀 관심 끌려고 치아 하나당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될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꾸벅꾸벅 조시던 분들도 이제 눈이 초롱초롱해지세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치아 하나가요, 5천만 원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아가 안 좋으면 임플란트를 10년마다 교체하셔야 되고 치과 치료를 받으시기 위해서 시간을 빼야 되고 병원에 가셔야 되고 고통받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회 경제적 가치로 따져보면 5천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치아가 28개니까 그러면은 14억입니다. 거의 강남의 집 한 채 값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 단순히 물론 돈도 문제지만 치아가 좋지 않으시면 상당히 큰 고통을 겪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치아가 빠지시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설사 치아가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도 본인 치아를 최대한 살리실 수 있는 노력을 하신 다음에 정 안 되시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앞서서 임플란트는 가능하면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치아를 무조건 그냥 두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치주 질환이 생겨 있는 치아를 빼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주변 치아까지 잇몸뼈가 녹으면서 그 부분의 치아를 다 빼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있죠. 하나의 사과가 곰팡이가 생겼으면은요, 그 사과는 빨리 그 사과 박스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상적인 사과까지 같이 곰팡이가 생겨서 박스 자체가 다 못 빼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주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치아에 치주 질환이 생겼다고 하면은요, 물론 잇몸 치료를 통해서 살려봐야겠지만 어떤 그 임계점, 그러니까 더 이상 치아를 살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면은 빨리 치아를 빼주지 않으면 앞서 그 사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치아까지 다 망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충치로 인해서 이가 빠졌다거나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유전적으로 아예 치아가 없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임플란트가 바로 들어가야겠지만 치주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최대한 치아를 살려서 또 임플란트 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치아가 빠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그 빠진 치아를요, 방치하시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내가 여기 아래 이가 빠졌는데 좀 있다가 임플란트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치료 자체가 점점 일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희한하게 우리 치아가 빠지고 나면은요, 잇몸뼈가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래턱뼈에는 신경관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 잇몸뼈가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실제로 치아가 빠진 다음에 불과 한 1년 정도만 지나도요, 한 반절 정도의 잇몸뼈가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빠지시게 된다면은 최대한 빨리, 요즘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자체를 치아가 빠지신 경우에는 빨리 일단 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랫니가 빠진 다음에 그걸 또 방치하시게 되면은 또 희한하게 위에 치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치아 교정을 해서 치아를 위로 올린다거나, 근데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한테 치아 교정을 한다는 건 또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위에 치아를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내서 이 신경 치료를 해서 또 이를 씌워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치아가 빠지게 되면 그 부분을 빨리 회복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얼굴 모양도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빠지게 되면 한쪽으로만 씹으시기 때문에 얼굴이 비대칭이 온다거나 또 얼굴이 합죽해진다거나 그런 얘기, 치아가 좋지 않으셔서 이런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내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좀 얼굴이 합죽해진다, 아니면 치아가 튀어나온다, 돌출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 책장에 가운데 책을 빼면은 책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치아가 상실되게 되면은 임플란트는 빨리 일단 심으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대신 틀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틀니를 안 써보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가 좋지 않은데 그냥 틀니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틀니, 우리 입안은요 정말 예민한 공간입니다. 얼마나 예민하냐 보면 식사하시다 보면은 음식에 머리카락 들어가 있으면요,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가늘어요. 근데 머리카락만 들어가 있어도 씹으시다가 입에 들어가 있는 머리카락을 딱 꺼내실 만큼 우리 입안은 정말 예민합니다. 돌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우리 틀니라고 하는 것의 사이즈는 아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그 큰 틀니가 입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처음 껴오신 분들, 물론 오래 끼셔도 적응이 안 되시지만 너무 턱이 아프고 또 침도 많이 나오고 또 잘 씹을 수도 없고 또 침도 못 삼키고 또 맛도 못 느낍니다.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것은 혀로 느끼는 게 아니고 또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입천장으로도 맛을 느끼거든요. 근데 위에 틀니 같은 경우에는 또 입천장을 덮기 때문에 맛을 못 느낀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틀니 자체가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기 때문에 과도한 힘이 또 그 치아에 갑니다. 그럼 결국은 그 고리를 건 치아까지 빠지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틀니의 시대는 더 이상은 아닙니다. 물론 임플란트를 아예 못하게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선택하시게 되지만 본인이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아플까봐 이런 이유로 틀니를 택하시게 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임플란트도 다시 못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임플란트를 무조건 고려하시는 것이 좋고요. 물론 치아를 살릴 수만 있으면 살리되 정 안 되는 경우에는 틀니는 아예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쓴 책에도 임플란트 가능하면 하시지 마셔라 말씀드렸던 것이 자연 치아가 좋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 자연 치아가 어쩔 수 없이 빠진다고 하면은 첫 번째 옵션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임플란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브릿지라고 해서 양쪽의 치아가 남아있고 가운데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는 양쪽의 멀쩡한 치아를 깎아서 씌웠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양쪽에 깎은 치아도 충치가 생긴다거나 해서 치아가 빠지게 되는 거, 그걸 바로 브릿지 치료, 보철 치료가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근데 임플란트는 그 양쪽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잇몸 뼈가 유지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브릿지를 한다거나 틀니를 하게 되면 잇몸 뼈가 주저앉으면서 특히 우리가 얼굴을 보면은 나이 들었다 하는 나이 든 얼굴의 기준이 뭐냐면 이와 같은 팔자주름이라던가 이마주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위 잇몸 뼈가 이 부분, 인중 부분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할머니들 이렇게 틀니 빼보시면은요, 합죽한 인상을 주면서 딱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젊었다, 늙었다 이 기준의 안모의 기준이 뭐냐면은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입 주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합죽하게 꺼지게 되면은 나이 든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틀니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보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의 잇몸 뼈가 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뼈가 주저앉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안모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식사를 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틀니 끼시는 분들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요. 뭐 동창 모임이라든가 한 70대 되신 어르신들 동창 모임 가시면요. 이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식사를 하시는데요. 틀니 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하세요. 남한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틀니 안으로 음식물이 자꾸 끼어서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다 같이 식사하다가 화장실 가서 틀니 빼셔가지고 음식물 제거하고 다시 끼시고 이와 같은 불편함은 아마 틀니 끼시는 분들은 아 그래 저 말이 맞다 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반적인 보철보다는 임플란트를 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신질환자들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요,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잇몸을 열어서 그 부분에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가 어떤 수술도 맨정신에 뼈를 노출시키는 수술은 없습니다. 다 전신 마취를 걸고 하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수술은요, 특이하게도 잇몸 뼈를 노출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마취가 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과 마취는 하지만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일단은 전신 마취를 하려면 호흡기를 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플란트 수술은 쉽게 볼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시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플란트 수술도요, 상당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모 방송에서 어떤 그 50대 남자분이 50대 남자면은 지금 한참 사회생활 하시고 또 열심히 가족 봉양하시고 하실 연세잖아요. 근데 이분이 풍채가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실제 방송에서 이분도 뵀었고요.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이 임플란트 수술하다가 전신 질환이 있는 것도 본인이 모르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뇌동맥류가 터져가지고 반신불수가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본인이 풍채도 좋으시고 하셨지만 건강검진도 안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혈압은 좀 있으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높았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0대 때까지는 건강하셨다가 이미 시한폭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50대 되셔가지고 치과 마취 주사 자체가 혈관을 좀 수축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이분은 본인이 그와 같은 증상을 못 느끼셨고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계시다가 임플란트 수술 후에 뇌혈관이 터져서 지금 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그냥 반신불수가 되셔서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드문 일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플란트 수술도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전신질환이 있으신지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 해보신 치과에 가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런 전신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또 잇몸을 열지 않고 또 마취액을 줄여서 하는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좀 고려해서 수술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불행하신 일을 겪게 되는 환자분의 사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